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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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대성, 지성, 문선왕. 누군지 아시죠? 대성, 지성, 문선왕. 공자님의 사후에 이게 추존되어진 명칭입니다. 대성, 지성, 문선왕. 크게 이루었고 지극한 성스러움. 그 집대성을 한 지극히 성스러운 문선 그 문명을 펼치신 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성, 지성, 문선왕 이제 사후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존해서 일컬어고 그래서 이제 그 위패를 모신 곳을 대성 집전 때서 대성전. 대성전이라고 모시는 것이 위패 모신 것이고요. 이제 공자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언행을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논어다. 우리가 논어를 배우는데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번째 안연편 16장까지 하고 17장을 하다 말은 것 같아요. 17장. 요 안연편은 이제 공자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랄까요? 공자 앞에 돌아간 회라고도 하고 돌아올 회자 안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연이라고도 하고 못년자 안연이라고도 하고 그 안연은 이제 일찍 돌아갔지만 제자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그런 제자였다. 이 안연편의 내용이 또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자께서는 송사, 요즘 말하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같지만 그러한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무송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월등할 것이다 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물음을 많이 물었는데 여러 사람이 자장이 물은 그 경우를 14장에서 그 자장은 좀 실천력이 약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꼭 담아두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이 정치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는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사자성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방문양례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하자면 뭘 배우는 것은 널리 배우고 경험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걸 배우는데 배우는 건 널리 배우고, 그러나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은 그 예절에 맞추어서 요약해라, 예절에 따라서 요약하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자와 소인을 인격의 유교에서 공자가 중요시하신 기본 인격체는 군자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군자인데, 군자의 반대말은 작을 소자, 사람인 자,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 군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좋은 점을, 훌륭한 점을 이렇게 성취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악한 것, 나쁜 점은 이루지 못하게 충고하여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군자다. 거기에 비해서 소인은 이와 정반대다.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말하자면 이렇게 충고해서 고쳐주고 이러는 걸 이뤄야 되는데, 소인들은 남의 잘못을 흉보고 남에게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착한 점, 훌륭한 점은 헐뜯고, 그러한 것을 도리어 헐뜯어가지고 이간이나 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소인이다. 그러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문장입니다. 네 장, 15, 13장 자활청송이. 그런데 원문을 한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원문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성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문장을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입으로 말을 하고, 그 읽는 소리를 또 자신의 귀로 듣고, 그래서 오감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옛날에 서당에는 글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삼락성, 세 가지 즐거운 소리, 그게 이제 아이가 글 읽는 소리, 그 다음에 볕 자는 소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안 나는 집은 아이가 없는 집안이 무집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삼락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치매 예방에도 좋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청송이 시작. 자활청송이 오유이냐나 피야사무소문저 자장이 문정한데 사활거질 무원하며 행지충이내라 자활각하고 무이요 약지면 역가이 불반의 분저 자활분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하가나니 소인은 반신해라. 오늘 진도는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물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개강자는 개손시의 노나라 대부표실은 경대부라고 해서 경 밑에 삼경이죠. 경은 경상이라 해서 이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하고 이제 부총리, 좌상, 우상, 수상, 좌상, 우상 해서 삼상을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관급을 아마 대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 그러니까 노나라의 대부벼슬에 있는 개손씨의 그 집안의 후손의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자는 높임말이고요. 강이 이제 개손씨의 개자, 그 다음에 강자가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대부의 그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자, 개손씨의 노나라 대부, 강자라는 사람이, 강이라는 사람이, 강씨가 또는 강 장관이 뭐 이런 자자는 존칭이니까요. 정치를 물었다. 누구에게? 늘었자는 공자에 걸려있는 전치사에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to 부정사죠. to 공자에게, 이렇게 공자에게 정치를 물은데 공자 대화. 여기서 이제 자활이라고 하지 않은 거는 또 뭐예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제자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자활이로 했지만 제자가 아니고 말하는 관직에 있는 벼슬 대부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물으면 다른 제자들이 묻는 건 그냥 하는데 기록했는데 여기도 대화하는 것은 거기에 대응해서 대답하여 말한다 이런 뜻에서 대활이라고 한 겁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자는 정이 아니,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자는 정이 아니,
정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사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국민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이다. 그러니까 뭐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여기에 이제 목표 지점이고, 이 옆에 있는 글자는 이 말하자면 이러한 채찍 또는 지봉,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거는 요거는 이렇게 이런 글자인데, 이것은 손 숫자다. 손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세획으로서 요약해서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봉을 들고 그쪽으로 가도록, 여기가 목적지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게 그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게 바른 데를 향해 바른 데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자 그 자체가, 지금 공자님이 정자는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바로 글자의 뜻도 그대로 그렇다. 근데 이거 채찍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예를 하나 더 들면 뭐예요? 이르다에서 이거를 이렇게 쓴 글자가 있죠. 이건 이룰 치자예요. 이룰 치자. 이거는 자동사고, 이것이 붙은 물에서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르게 인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글올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럴 문자가 아니고, 그럴 문자는 사실은 이게 그럴 문자잖아요. 요 그럴 문자에 이거하고 요거하고는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거는 10의 움직임, 9을 의미하는 거예요. 9가지 하늘에서 하늘에 10인데 9가지 거기에 도달하는 그러한 노력, 그것이 이제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 문화, 문자, 이것도 다 이제 여기에 이 가위표는, 이쪽에 가위는 X, 이건 손을 그린 것이고, 이거는 열 십자가 움직인 9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루게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루다 이렇게 됩니다. 이룰. 그러니까 요 글자는 그럴 문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등그럴문, 이렇게 등그럴 문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지봉을 손으로 잡고 인도하는 글자다. 그래서 이쪽에 목적지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 그러니까 모든 그럴 문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칠 교자도, 가르칠 교자 그야말로 지봉을 들고 있는 모습. 어느 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유교적인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를 낳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본인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를 알아서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표예요. 그게 유교예요. 그래서 효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효자잖아요, 효자. 이거 효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십자로 써서 흑토자로 하고 하는 거예요. 흑토자에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원래는 교차는 가르칠 때는 흑토를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래 위에가 제주에자 이렇게 쓰면 이게 괴효할 때 효자다.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열을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열은 말하자면 목표요, 결과요, 목표요, 씨앗이요, 천도다. 그 천도의 변화를 그린 변화를 말하는 것이 효예요. 그러니까 효는 변화의 법칙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래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글자가. 그러니까 이 효하는 효에다가 아들 자자, 이 괴효할 때 효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한 글자가 바로 효도 효자다, 이런 얘기예요. 효도 효자. 요거는 하나는 열십자로 안 움직인 상태로, 이거는 하나의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인 상태고, 이게 이자나 이자가 바로 같은 글자다. 그 뿌리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과거의 시간 변화고, 이건 미래의 시간 변화예요. 과거의 시간 변화와 미래의 시간 변화를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효자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만 비로소 효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효도였잖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바로 그 아들이 효자. 그러한 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은 것처럼 충문에 효자 암계 감소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충문, 요즘 축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상 때나 소상 때나 뭐 대상 소상 요즘 어디 있어요. 그냥 3일상하고 끝나면 탈상하고 마는데, 옛날에는 이제 소상은 1주년에 소상, 그 다음에 2주년 3년째 되는 해 대상. 그래서 사실은 만 2년을 부모 복을 입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의복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잘 못 모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수복이 바로 상복이에요. 상복이 그 죄수복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안 입고 그냥 삼배로 그냥 거칠게 입고 나는 죄인이다 이런 거 스스로, 그러한 그런 것을 복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갔을 때는 3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부나 또는 형이나 이런 건 대공이다, 소공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건 상주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상주이기 때문에 1년상을 입어요. 그러면 자식도 아들도 1년복으로 끝나요. 그래 기년이라고 그래요. 일주기 할 때 기년. 그래. 그러한 복장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효도를 하는 질. 그때 이제 충문을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모셔서
모셔 올리나이다. 이런 감, 소고, 효자 아무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가 부모 앞에서 무슨 효자야, 무슨 효자야. 요즘 개념을 하면 지가 자신을 효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효자라서 그냥 잘 모셔서 효자라가 아니라 대를 이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의 효자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그 효자를 나라에 천거하고 효자를 이렇게 표창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 부모님 훌륭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효자 아무개는 감히 이렇게 밝혀 올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화자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효자의 볼 뜻이 뭐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자식이 되어 대를 이었으니 그게 효자예요. 그래, 그때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효자가 목표예요, 목표. 이건 동사고, 그러니까 효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식 안 낳고 결혼 안 하면 그건 불효 아니겠어요? 그죠? 참 가치관이 변한 건지, 사실은 가치관 변한 건 아니죠. 그건 개인 자기만 생각한 거지. 집에 내려오는 걸 생각하는 자기 자신, 또는 어떻게 우연히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아서 같이 살자. 그 효자가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 배울 학자도 사실은 여기 우리가 곁들여서 배워야 될 것이, 배울 학자도 어디에 요 글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들 자자가. 어디?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공간 안에 있고 일정한 집안에 들어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 효자라고 하는데, 그 이 효는 시간을 이어가는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건 두 손이에요. 양손이에요, 이게. 이렇게. 요게 이렇게 간머리고, 이게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이 효자예요. 이제 그대로 효자. 아직 덜 자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우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뭐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대를 이어와서 잘 사는 그러한 것이 배움의 목표요, 배움의 중심이요, 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한자는 한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자 아들자 글자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글이다라고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들이 역사적으로 저들이 고쳐서 말하면 처음에 발명한 것은 우리고 동이족이고, 그걸 고쳐서 한나라 시대에 간소화해서 만들어 쓴 글자가 지금 한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우리 것이다라고 우리가 찾아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이거 중고다라고 해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뿌리를 모르고 이거 내버려라 그러면 한자를 안 배우니까. 그 한자가 바로 철학이요 하나의 진리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그 내용,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지휘봉을 들고 인도하는 건데, 목표가 뭐냐면 효자가 되도록. 그러면 정치 정자도 바른 곳으로 인도하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지휘봉을 들은 손을 그린 것이 정치 정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자께서 바로 그것을 바를 정자, 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이니 자솔리정이면, 여기 자자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 때도 자, 또 이제 벼슬 한 사람을 높여서 무슨 자, 공자 뭐 하듯이 자, 그 자, 여기서는 누구냐면 개강자예요. 그러니까 개강자 당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귀하, 당신, 귀하께서 솔자는 이게 뭐예요? 이건 거느릴 솔 또는 장수, 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두 가지 소리도 음도 다르고요. 장수수 또는 거느릴 솔. 근데 여기서는 장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느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당신이 거느리기를 뭐로써 하느냐? 바르게 써하면, 당신이 통솔할 때 아주 정도로 한다면, 숙감부정이요, 누구 숙자,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느냐,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지도자 당신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요건이 바로 스스로 바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 개강자께서, 대부님께서 거느리기를 바르게 한다면, 바른 것으로서 거느린다면, 뭐 이게 그렇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개강자 대부님이 발음으로써 거느린다면, 통솔을 한다면, 숙감부정이려 누가 감히 부정하겠느냐,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도자가 그러는데, 지도자가 바른데 그 밑에서 바르지 않으면 그 백이나가 있는 거지. 또 개강자 이제 여기에 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무슨 약속도 안 받았는데 또 됐다, 또 물었어요. 또 걱정을 늘어놓은 거야. 뭐라고? 개강자가 환도하야. 환은 뭐예요? 환은 우환, 환란이 있다, 이렇게 우환이 있다 할 때 환자. 집에 우환이 있다. 안사람이 우환이 있으면 내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심 환자가 우환이. 걱정거리가 사람이 건강이 제일 걱정이, 그래서 우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근심, 걱정, 뭐에 대해서, 그 밑에가 우리가 강도, 도둑놈 할 때 도자예요. 도둑 도자예요. 절도 강도 할 때 도자가 바로
환도, 여기 도자예요. 그러니까 환은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은 참 글자가 참 재밌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 풀이가 재밌어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중심, 한 점이라 해야지 두 개가 둘이면 이거 이랄까 저랄까 뭐 별궁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심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가 둘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는 것은 충이고, 이럴까 저럴까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개 이상 되면은 그건 근심거리다 해서 가운데 중자가 하나이면 충성 중자, 둘이면 근심 한자. 그러니까 도둑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야. 자기 통치 구역에 또는 노나라 걔가 대부로서 정치를 하는데 도둑놈이 많아. 그래서 도둑에 대해서 근심을 해서 문어공자한데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환도에 대해서 물은 거죠. 도둑에 대한 근심, 걱정을 공자에게 공자, 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자에게. 그러니까 영어처럼 이건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시지만 에게라는 공자에게 물은데, 공자 대화 똑같이 공자 대화 구자지불욕이면 수상지라도 부절하리이다. 이 절자는 절도의 절자가 나왔네요. 이 앞에 도자 나왔고 이 절자지.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것이 절이죠. 막 칼이나 무기를 들고 강하게 해서 힘으로 뺏어가는 것은 강도. 몰래 말하자면 요즘 근데 그걸 도청이라고 그래. 도청. 사실은 절청이죠. 도청. 몰래 듣는 거. 뭐 전화를 도청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런 때는 도가 아니고 절이래 맞을 거다 이렇게 보면 절. 몰래. 몰래 도둑질할 절자예요. 몰래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불절하리라. 절도 절자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이런 얘기. 진실로구 이건 부사로서 대개 문장의 앞에 놓여지는 글자예요. 진실로구. 참으로, 진실로 자지불욕이면 당신이 가는 길이, 갈지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하여튼 당신의 이렇게 해도 되고 소유로 볼 수도 있죠. 당신의 욕심하고자 함이 없으면, 욕심이 아니면,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수상지라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도둑질하니까 부정축제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 도둑질을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얘기. 그 욕자는 불욕이라고, 욕자는 뭐를 하느냐면, 뭐를 하고자 하지 않느냐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욕, 도자가 생략이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수상지라도,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했다고 주는 것이 상이잖아요. 그 상줄 상자입니다. 상줄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하는 상자에 이 상자예요. 옛날에는 한자를 쓸 때는 겸용했을 때는 뭐 무슨 상 우수상 하면 한자로 이렇게 우수상이라고 썼어요. 옛날 상장은 지금은 그 없어졌지만 그래서 수상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상을 주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도둑질하면 상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도둑질 안 하면 도둑질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장려를 한다. 설사 장려를 해도 당신이 깨끗하면 안 한다 이렇게. 상조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뭐 약속은 안 받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또 질문합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묻기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19장에도 개강자가 또 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이게 다 이게 정치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 앞에 정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물으면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저 지난 시간에, 제경공이, 제나라 경공, 제나라 왕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장이 또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생각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실천하는 것도 충실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맞는 대답을 한 거죠. 사실은 적절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개강자가 처음에 정치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그때 17장에 물을 때는 사설위정이면 숙간부정이리오 이렇게 대답했는데 19장에서는 개강자, 문정호, 공자왈 이건 개강자 자신이 정치에 대한 견해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거로 이런 정도 하면 정치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2번 물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은 거고 앞에 조금 전에 한 거는 정치 전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 전체 중요한 거는 당신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면 아무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공자에게 정치를 물어서 말하기를 이게 개강자가 물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살무도하야 이취에 유도된 하여안이 있고 뭐뭐 할 것 같으면 뭘 것 같으면 하는 여자예요. 도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이런 얘기예요.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이취유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취 나아갈 취자예요. 직업에 나아가면 취직, 학업에 나아가면 취업, 업에 나아가면 취업 또는 나아갈 진짜에 대해 취자로 하면 진취적이다 할 때 나아갈 취자예요. 이게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리 국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글자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무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도리에 안 맞는 거를 말하는 거죠. 무도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이제
요즘은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무도한 놈이다. 아주 구제불능이고 아주 못된 놈은 무도한 놈이다. 예, 무도한 사람, 그러니까 죄 짓고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같으면 그래 죽여서 그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도록 유도는 그러네. 그러한 도리가 있도록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써.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 같으면 약자가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여긴 뭐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이 같을 여자를 쓰기도 하고 같을 약자를 쓰기도 해요. 만약에 할 때 영어로 말하면 if 크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할 것 같으면 뭐뭐 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같을 여자는 여기서 뭐뭐 할 것 같으면 뭐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해도 되고 뭐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도한 놈을 죽여서 유도한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하여한이 있고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죠. 같을 여자가 또 나왔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를 앞뒤자를 바꾸어도 문법적으로 통해요. 하여가라고도 하고 여하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도리같이 얽혀서 뭐를 겼자고 그 누가 누구죠? 이방원인가? 네, 이방원의 하여가 여하가 정몽주는 거기에 대해서 단심가를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제 단심가를 읊었다는 거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해서 충조를 얘기했다. 예, 하여가 여하가 그렇게 앞 글자를 바꿔도 뜻은 같다. 근데 하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여하니 있고 공자께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 대화. 공자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나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신 게 아니고 귀자 이고하셨습니다.